안녕하십니까. 신영일의 비즈정보 플러스입니다. 더울 때 먹으면 좋은 과일하면 포도를 꼽을 수 있습니다. 포도는 당도가 높아서 피로 해소에 효과적이고요. 비타민과 칼슘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이러한 포도를 보관할 때는 한 송이씩 종이에 싸서 비닐봉지에 담아 냉장 보관하면 신선함이 오래도록 유지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소비자가 알지 못한다면 그 제품은 팔리지 않을 겁니다. 특히 요즘처럼 스마트폰 사용이 대중화된 시대에는 온라인 마케팅이 더 중요해졌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AI 빅데이터 마케팅 솔루션을 제공하는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광고는 상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비자에게 알려주는 활동을 말하는데요. 소비자들이 생활 속에서 수많은 광고를 접하게 되면서 이제 광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과거의 광고는 옥외나 신문 등 한정적인 채널에서 이루어졌지만 최근에는 스마트폰 보급이 대중화되고 인터넷을 사용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온라인상 배너나 영상 광고, SNS 광고 등 광고 영역이 확장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빈번하게 광고에 노출되지만 그만큼 인상적인 광고로 다가서기가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소비자들에게 효율적이고 전략적으로 광고를 보일 수 있을까요? 서울에 위치한 한 디지털 통합 마케팅 회사. 이곳은 다수의 브랜드와 광고 홍보 연출물을 수행한 풍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데요. 저희 회사는 끊임없이 가치를 탐구하는 비즈니스 파트너 마케팅 회사입니다. 광고 계약이 종료가 되어도 계속 클라이언트는 성장할 수가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단순한 광고를 넘어서 테크를 아우르는 진짜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사업부와 전략기획본부, 마케팅 지원본부, 경영지원본부로 구성된 이곳. 특히 최신 트렌드를 이끌며 다수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전문가들이 힘을 모아 차별화된 마케팅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는데요. 4년 전에 제가 운영하는 요리주점에 매출을 올리는 과정에서 수많은 광고 대행사들을 찾아다녔었는데요. 단순 블로그 포스팅과 상위 보장이라며 듣기 좋은 말로 포장된 사기를 겪으면서 왜 제대로 된 마케팅 회사가 없을까? 마케팅 회사면 본인 사업도 잘할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의문과 함께 대부분의 광고 대행사에서는 비즈니스 실력이 없다는 것이 저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마케팅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현재는 광고주분들이 너무나 만족하는 가치를 만들게 되었고요. 그리고 저는 광고 대행만 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요리주점을 운영하며 쇼핑몰, 촬영 스튜디오를 창업하였고 사업별로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본질적인 브랜딩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이곳. 클라이언트의 사업체 브랜딩과 매출 증대를 위하여 업종에 맞는 마케팅 방식을 구현하고 효율을 최대치로 끌어올린다는데요. 퍼포먼스 마케팅부터 SNS, 그리고 영상 미디어와 인플루언서, 바이럴 마케팅까지 업종에 맞는 최적의 결과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마케팅 방향성은 아무에게나 노출을 시키는 마케팅이 아닌 니즈가 있는 사람들에게 노출을 시키는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AI 빅데이터 기술력을 통해서 현재 소비자들이 어디로 이동을 하는지, 어떤 키워드에 관심이 쏠리는지 동선을 미리 파악을 하고 소비자들의 니즈가 있는 키워드를 타겟팅해서 노출을 시키기 때문에 자사 통계로는 AI 빅데이터를 사용했을 때랑 안 했을 때 성과를 비교해보면 성과가 약 한 3배 이상 차이가 나오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데이터 수집 기술을 통해 고객이 필요로 하는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완료된 빅데이터를 AI 기술을 이용하여 분석 및 가공해 고객에게 직접 제공한다는데요. 사업의 기본인 광고주들의 인풋 대비 아웃풋을 최대화하기 위해 광고비 누수를 최소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획을 하였고요. 그리고 광고주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법이 어렵지 않도록 설계하는 데 포커스를 두었습니다. AI 빅데이터 마케팅 플랫폼 이용 시 웹페이지에 고객이 구매한 상품에 따른 항목들이 표출되며 상품별로 고객이 필요로 하는 키워드나 데이터를 입력하면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정보를 알려준다는데요. 고객이 원하는 정보를 직접 수집해 분석하는 프로세스를 처음 갖추기까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지만 빅데이터가 점점 쌓이게 되면
최소한의 시간과 비용으로 고객이 원하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마케팅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고객과 회사 모두 윈윈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빅데이터라는 말 그대로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고객이 원하는 어떠한 정보든 찾아낼 수 있고, 찾아내지 못하더라도 AI 분석 기술을 활용한 정보의 분석과 예측을 통한 마케팅으로 고객의 만족도를 현재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고객에게 성공적으로 전달하고 홍보하는 것은 기업의 성공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데요. 업종에 최적화된 마케팅 솔루션을 제시하는 디지털 통합 마케팅 회사에 광고 의뢰를 맡겨보는 건 어떨까요? 저희 회사는 앞으로 6개국 동남아 시장에 진출을 추진하고 있고, K-뷰티 사업 인프라를 확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미디어 사업, 엔터테인먼트 설립 등 다국적 기업으로 성장할 도약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 불황 속에서 인건비와 임대료까지 올라가면서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좀 더 효율적으로 매장 운영을 하기 위해 IT 서비스에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스마트 기술 보급 사업을 진행하는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엔데믹으로 일상이 회복되었지만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여전히 경기가 안 좋기 때문이라는데요. 게다가 사업 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임대료와 원재료 가격, 인건비가 모두 오르면서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조금이나마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서울에 위치한 한 음식점, 이탈리아 가정식 레스토랑이지만 가족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정성을 담은 음식을 선보인다는데요. 저희 매장은 좋은 식재료와 합리적인 가격으로 정성과 마음을 담아 요리를 선보이는 이탈리안 가정식 레스토랑입니다. 깊은 풍미가 일품인 각종 파스타를 비롯해 스테이크와 필라프 등 다양한 메뉴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고객과 함께 좋은 추억을 만들어가며 새로운 외식 문화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불경기에 열심히 매장을 운영하고자 노력하던 중 중소벤처기업부의 스마트 기술 보급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신청해서 지원을 받고 있다는데요. 식탁에 앉아서 편안하게 주문을 할 수 있는 테이블 오더 시스템과 서빙 로봇을 통해 매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손과 수고를 덜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문정점에서 테이블 오더를 먼저 사용했었습니다. 사용해보니 편리한 점이 많았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의 주문 실수가 없어졌고 고객들은 메뉴 하나하나 사진을 보고 선택할 수 있어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러다 여기 송파점도 테이블 오더를 알아보던 중에 스마트 상점 기술 보급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서빙 로봇 같은 경우 생각보다 안전하고 정확해서 이용하는 데 편리했습니다. 그리고 로봇을 보내놓고 다른 업무를 볼 수 있어서 상당히 편리했습니다. 스마트 기술 보급 사업에 선정되어 정부의 지원을 받는 또 다른 곳이 있다고 해 찾아가 보았는데요. 저희 매장은 스크린 골프 문화 사업을 선도하기 위해 노력하는 곳인데요. 스크린 골프 운영 시 컴퓨터와 프로젝터 넷난방기 조명 등을 제어하는 자동화 시스템을 사용하던 중 위 제품이 스마트 기술 보급 지원 사업에 등록되었다고 해서 유심히 사이트를 보게 되었습니다. 일반형과 미래형, 상상형이라는 스마트 기술 보급 지원 사업을 학습하게 되었고, 상상형 중에서 서빙 로봇과 테이블 오더 연동성을 지원하는 회사의 상품 구성이 저희 매장에 꼭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이곳에서 지원받은 서빙 로봇은 정교하게 움직이며 맡은 역할을 하는 3세대 모델로 3단 트레이별로 서빙할 테이블을 화면에서 지정하여 출발할 수 있고 조작이 매우 간단해 이용이 편리하다고 합니다. 게다가 테이블 오더와 연동하여 운영되기 때문에 고객들이 원하는 미래지향적인 시스템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스마트 기술 보급 사업에 참여하여 소상공인들의 디지털 전환을 돕고 있는 AI 기반의 스마트 리테일 테크 솔루션 회사에 찾아가 보았는데요. 이곳은 키오스크와 테이블 오더, 서빙 로봇, 디지털 사이니지 등 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리테일 테크 전반을 개발하여 공급하는 스타트업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처음 2019년에 한 10월 정도에 저희가 상품이 나왔어요. 그래서 마켓에 이제 핏을 하고 있는데 이제 코로나가 그때 12년 1월에 이렇게 막 창고를 하게 됐었고요. 마침 또 정부 차원의 지원으로 이제 소상공인을 지원해야 되겠다는 정부 방침이 쓰고 그때 DX 전략 하에 이제 디지털 전략 관련된 내용으로 이제 서비스가 이제 있게 됐었는데요. 저희가 천년도에 이제 중기부 산하의 이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이제 소상공인을 돕고자 하는 스마트 상점 기술이라는 사업을 처음으로 이렇게 열었어요. 그때 이제 저희가 처음 도전을 했고 그때 이제 공급 기업으로 선정이 된 그렇게 사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처음으로 이제 공급을 하기 시작해서 2020년부터 지금까지 이제 4년 차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소상공인이 매장을 운영하며 현재 불편함을 갖고 있는 부분을 스마트 기술로 해결하며 소상공인의 내일을 같이 고민하고 준비하고자 한다는데요. 저희가 이번 스마트 상점 사업 중에 상생형 사업에 참여하게 됐는데요. 이 상생형 사업은 일반 사업과 좀 다르게 저희가 이제 이런 관련된 리테일 테크 관련된 스타트업을 대표해서 저희가 선발되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내적으로는 크루들의 이게 어떻게 보면 자신감, 이런 만족감도 꽤 높았고요. 소상공인들을 만날 때 소상공인도 이제는 그냥 일반 공급기업이 아니라 이걸 주관하고 우리랑 파트너십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인지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처음부터 스마트 상점 기술로 성장한 기업인 만큼 저희의 성장을 이제는 좀 나눔으로 상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상생형 사업에 저희가 도전을 했고 거기에 주관사로 선정돼서 지금도 열심히 개발하고 소상공인들의 어떻게 필요한 니즈를 맞춰가는 그리고 저희가 갖고 있는 가치를 전달하려고 노력하면서 열심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고물가 속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시름을 앓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많다는데요. 이제는 스마트 기술 보급 지원 사업으로 힘겹게 생업을 꾸려가는 소상공인들에게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세상이 오길 기대해 봅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생활 공간을 청결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특히 주방이나 욕실처럼 물을 많이 사용하는 곳은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물때나 곰팡이가 생기기 쉽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나노 코팅 시공을 통해서 주방과 욕실을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곳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된 가운데 집집마다 묵었던 집 정리로 바쁠 것입니다. 여름철 맞이 집안 대청소 시 온 가족이 참여해 하루 만에 대청소를 끝내는 경우도 있겠지만 시간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욕실과 침실, 주방 등 하루에 하나씩 나눠서 청소를 하는 것도 용이하다는데요. 청소를 할 때 주부들이 가장 고민하는 곳은 바로 주방과 욕실이라고 합니다. 주방은 물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습한 데다 음식 조리 과정에서 기름때에 찌들기 쉽고요.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욕실은 제대로 위생 관리를 안 하면 세균 번식은 물론 묵은 때로 인해 악취가 발생할 수 있다는데요. 그렇다면 주방과 욕실 청결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경기도 양주에 이사를 오게 된 우영숙 씨. 부푼 마음으로 입주한 새 보금자리라는데요. 새 아파트에 입주를 하기 전 신경 쓸 것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빼놓지 않고 진행시킨 것이 바로 나노 코팅 시공이라고 합니다. 코팅 시공에 대한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한 전문가들, 욕실과 주방 상판 코팅 작업을 하는데요. 먼저 욕실 같은 경우 세면대와 욕실 거울, 샤워부스 등 유리와 세라믹 표면에 있는 이물질과 유막을 깨끗하게 제거한 후 수분을 없애고 친환경 나노 코팅제를 사용해 시공을 합니다. 나노 코팅은 코팅을 통해 표면을 평면화시키는 과정으로 표면 장력이 감소해서 표면에 물방울이 스며들지 않게 한다는데요. 독일 시험기관 검사의 모든 항목에서 코팅 후 10년간 성능이 유지될 정도로 우수한 코팅제를 사용합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세면대나 샤워부스, 거울, 양변기, 수전 등의 표면을 만배로 확대해보면 표면이 울퉁불퉁 골짜기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나노 코팅제를 시공할 경우 10억 분의 1의 나노 입자가 분자와 분자가
공유 결합하여 이 골짜기들을 메워 평면화시켜 물리적으로 매우 강한 제품들로 재탄생시켜 주는 기술입니다. 저희 코팅 제품은 호주에서 프로페셔널 등급을 받은 코팅 제품으로 유리와 세라믹 표면의 부식과 오염을 방지해 줍니다. 또한 물때가 표면에 박히지 않아 쉽고 빠르게 청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품입니다. 욕실 코팅 작업을 마친 후 주방 코팅 작업을 하는데요. 싱크대 상판에 흠집이 있는지 확인을 한 뒤 흠집이 있다면 제거하고 연마 광택기를 이용해 표면을 매끄럽게 만든다고 합니다. 연마 작업이 끝나면 UV 코팅제로 도포를 한 뒤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자외선 주사기로 건조시켜 마무리한다는데요. 전문가님이 너무 꼼꼼하게 시공해 주셔서 그런지 집도 너무 화사하고 반짝반짝 빛나고, 일단 무엇보다도 청소하기가 너무 용이해가지고 정말 시공하기를 너무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기도 부천에 위치한 한 가정집. 이곳 역시 나노코팅 시공 의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미 욕실 곳곳에 물때로 얼룩져 있는 상황이지만 물때 제거 기술력을 보유한 전문가들이 물때를 완벽하게 없애고 복원과 동시에 나노코팅 작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반짝반짝 더러웠던 욕실이 투명하고 깨끗해졌는데요. 저희 나노코팅 기술은 곰팡이 방열, 세균 차단 물론 독일 시험 인증기관 검사의 모든 항목에서 코팅 후 10년간 성능이 유지될 정도로 우수한 편입니다. 네, 너무 만족스러워요. 하길 잘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입주할 때 할까 해 망설이다가 안 했었는데 화장실 들어갈 때마다 조금 후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곳저곳 알아보다가 지워주고 또 코팅까지 해주는 곳이 있어서 그 업체에다가 의뢰를 했는데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의뢰를 해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너무너무 흡족스럽고 만족스러워요. 너무 잘했다 싶어요. 물 사용이 잦아 곰팡이와 물때가 생기기 쉬운 주방과 욕실 청소.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고민이라면 이제는 풍부한 시공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의 나노코팅 작업을 통해 물때 없는 깨끗한 집을 만들고 청소에 대한 부담을 덜어보는 건 어떨까요? 건강한 집, 깨끗한 집, 곰팡이 물때 없는 주거 환경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 개발과 아이템 발굴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축뿐만 아니라 구축 및 상업시설, 다중이용시설, 그리고 다양한 산업 전반의 나노코팅 기술을 접목하여 사업 영역을 확장해 명실공히 나노코팅 최고의 업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전국 지사 및 전국 대리점망을 구축하여 고객들의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쓰기 능력은 모든 공부의 기초가 되는 능력이라고들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글을 잘 쓸 수 있을지 고민하는 부모들이 많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생각 중심의 글쓰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AI 디지털 교육 플랫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즘 문해력과 독해력 저하로 고생하는 아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아이의 문해력과 독해력을 키우기 위한 방법으로 독서와 글쓰기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다는데요. 특히 글쓰기 같은 경우 꾸준히 연습하면 논리력과 창의력을 기를 수 있으며 수능이나 논술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글을 잘 쓰면 자신이 일하는 분야에서 남과 다른 강점을 가지게 된다는데요. 취직할 때 필요한 이력서, 자기소개서나 취업을 하고 나서 회사 생활에서의 기획서나 보고서를 써야 할 때도 글쓰기 능력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이 글을 잘 쓸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울에 위치한 한 박람회, 자율, 창의 교육을 통한 미래인재 양성에 기여하는 행사로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맞는 스마트 학습 환경 및 디지털 미래교실 구축 정보를 제공하는 장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AI 기술부터 소프트웨어 코딩 교육과 도서, 교육용품 등 다양한 전시 부스 가운데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부스가 있었는데요. 과연 어떤 콘텐츠를 가진 곳일까요? 저희는 인공지능 기반의 글쓰기 교육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에듀테크 스타트업입니다. 특히 30만 건 이상의 한국 학생들의 작문 데이터를 가지고 글을 평가하고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회사입니다. 최근 AI 시대를 맞이하여 미래 교육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데요.
이곳은 AI 글쓰기 플랫폼을 통해 학생들의 작문 역량뿐만 아니라 사회정서 학습을 지원하는 교육 서비스를 추구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제품을 기획하고 개발하는 단계에서부터 실제 현직에 계신 선생님들의 의견을 정말 많이 수렴을 해 왔었고요. 실질적으로 공교육 적합 판정을 위해서 교사 실증 사업이라는 거를 이제 저희가 참여를 꾸준히 해 왔었습니다. 2년 동안. 그래서 그 과정에서 지금의 이제 제품이 되기까지 선생님들의 의견이 정말 충실히 잘 반영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 니즈에 잘 맞춰서 개발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결과로 저희 제품이 현재 하이테크 하이터치라는 교육 기조에도 맞는 제품으로 성장을 하기도 했고, 또 더불어서 현재 국가 교육 과정에서 중점으로 두고 있는 핵심 역량을 갖출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는데 저희 플랫폼이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좋은 평가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최근에는 소비자 만족도 브랜드 대상에서 에듀테크 부분 1위를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박람회에서 선보인 콘텐츠는 생각 중심의 글쓰기를 위한 AI 디지털 교육 플랫폼으로 학생들의 사고력 향상과 정서적 내면 성장을 도와주는 코칭 제품이라는데요. 이 플랫폼은 학생들이 글을 통해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공감 및 토론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룹형 글쓰기 공간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룹 활동 통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학생별 어휘량도 진단할 수 있다는데요. 교육을 할 수 있는 기능 A부터 Z까지 다 갖추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기능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생성형 AI 기술 기반으로 학생들의 글을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직접 설정하신 평가 항목뿐만 아니라 문법, 어휘, 맥락, 시각과 태도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글을 분석을 해서 일종의 평가 점수까지도 제가 가이드를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기능들로 통해서 선생님들의 업무가 정말 많이 줄어들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양한 글감입니다. 학생들이 글을 쓰면서 다양한 주제를 접하면서 사고의 편중은 줄이고 사유의 깊이를 더할 수 있는 철학을 가지고 글감들을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학교에서도 유용하게 쓰실 수 있도록 코스웨어 방식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 기능은 그렇게 이제 글쓰기 활동을 학기 중에 하다 보면 많은 글들이 쌓이게 돼요. 그거를 잘 엮어서 정말 클릭 몇 번으로 간단하게 고퀄리티의 전자책을 만들 수 있는 시스템까지 연결을 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들 인기가 가장 많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이 플랫폼은 교과 융합형 글감부터 인기 글감 등 다양한 글감을 제공하며 학생 맞춤별 생각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학습 내용이나 생각을 정리하는 글 등 꾸준한 글쓰기 활동을 통해 나만의 지식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고요. 선생님은 글감이나 제출 현황에 따라 간편하게 디지털 문집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에듀테크가 최근 몇 년간 굉장히 많이 발전했는데요. 그중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술에 너무 집중돼서 사용하기가 조금 불편한 그런 기술도 있는데, 가능한 이제 현장에서 학생과 교사가 정말 쓸 수 있고, 그리고 교육의 본질에 좀 더 집중한 기술보다는 그런 게 더 많이 나오기를 선생님들이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명확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글쓰기 활동. 이제는 AI 디지털 교육 플랫폼으로 좋은 글을 쓰는 연습을 하면서 창의적인 사고를 발전시키고 감정과 경험을 자유롭게 표현해보는 건 어떨까요? 치아에 문제가 생겨 제대로 씹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평소에 치아 관리를 꼼꼼하게 하기 위해서는 치약부터 제대로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인체에 유해한 성분은 배제하고 몸에 이로운 자연 유래 성분만으로 만든 치약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있는 요즘 얼마나 사느냐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데요. 의료기술의 진화로 누구나 오래 살 수 있게 되었지만 젊고 건강한 삶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특히 한번 소실되면 재생이 어려운 치아 건강을 잘 지켜야 한다는데요. 양치질은 치아 건강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합니다. 치아를 오래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규칙적으로 이를 닦는 것만큼 치약 선택도 중요하다는데요. 자신에게 맞지 않는 치약을 사용하면 오히려 구강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자연유래 성분 기반의 치약을 개발한 곳이 있다고 해 직접 현장을 찾아가 보았는데요. 저희 회사는 생활건강 아이템 개발 회사입니다. 20여 년의 생활건강 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설립되었습니다. 희망은 만족으로, 만족은 기쁨으로라는 우리 인간에게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위해 끊임없이 제품을 연구, 개발하고자 합니다. 이곳은 우리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건강과 미용 소재를 바탕으로 하여 다양한 생활건강 제품을 연구, 개발하고 있다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치약을 개발하게 된 걸까요? 국내 치약 시장 규모가 약 2,500억 정도이며 레드오션이라고 불릴 만큼 다양한 성분의 치약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일반 치약은 불소와 화합물질인 계면 활성제가 다량 함유되어 있는데 이런 치약을 아이와 임산부 같은 예민한 연령층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치아와 잇몸에 안 좋은 영향을 주어 치아가 빨리 손상되고 잇몸에 치주 질환을 일으켜 막대한 치료 비용을 들게 합니다. 이에 저희 회사에서는 다년간에 걸쳐서 치약 제조 전문회사와 손잡고 제품을 연구 개발한 결과 ODM 방식으로 치약을 선보이게 되었는데요. 일반인들은 물론 어린이와 임산부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치약입니다. 일반적으로 치약에 많이 사용하는 화학 성분인 계면활성제를 배제하고 우리 몸에 이로운 자연유래 성분으로 치약을 탄생시켰다는데요. 대부분의 치약은 OEM 제품에 아이디어를 더하여 만드는 게 일반적인데 이 치약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인정한 특수물질에 아이디어를 더한 ODM 방식으로 만든 제품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자연유래 방식으로 새 치약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런 제품보다 더 완벽하고 안전한 치약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것이 우리의 과제가 되었고 그 답은 바로 주겸이었습니다. 다년간에 걸쳐서 배합하고 실패를 거듭한 결과물이고 그리고 저희는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쓸 수 있도록 불소화합물, 파라벤 5종, 과산화수소, 벤조산 나트륨 등 유해 성분을 배제하고 잇몸 질환 예방이 뛰어난 치약을 만드는데 중점을 두고 개발했습니다. 메스틱 오일하고 프로폴리스 추출물들이 함유되어 있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오일들하고 그다음에 추출물들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고객사 측에서 이런 천연 오일이나 추출물들을 최대한 많이 넣기를 원하셔서 그거에 중점을 둬서 제품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아이와 임산부도 안심하고 쓸 수 있도록 만든 치약. 바이러스, 세균 등 외부 유해 요소로부터 벌집을 보호하기 위해 꿀벌이 생성한 물질인 프로폴리스와 그리스 키오스 섬에서 자생하는 나무의 수액인 메스틱 오일이 주요 성분이라고 하는데요. 이 치약에는 프로폴리스와 메스틱 오일 외에도 주경과 아로니아, 계피, 자일리톨 등 자연유래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죽임은요, 항바이러스 작용, 소염 진통 작용뿐만 아니라 지혈 작용까지 갖고 있는데요. 이 특히나 죽염은 대나무에서의 가열 과정을 거치면서 이 특수 가공을 하게 되죠. 이렇게 특수 가공된 죽염은요, 일반 죽염에 비해서 더욱더 흡수에 용이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계피, 영어로는 시나몬이라고 하죠. 이 강력한 온열 작용을 통한 항균 작용과 혈관 확장 작용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작용을 통해서 세균 침입으로부터 우리 잇몸이나 몸을 보호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시나몬의 정유 성분은요, 치아에 작용할 경우 미백 작용뿐만 아니라 강력한 충치 예방 효과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화학 성분의 계면활성제 대신 천연 코코넛 오일에서 추출한 계면활성 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이 치약으로 양치를 하면 개운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데요. 저희 치약으로 양치를 한 소비자들 대부분이 상쾌함을 느낄 수 있고 구강안이 촉촉해져 입냄새가 덜 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제품은 기존 100g인 제품보다 53g이나 용량이 커서 오래 쓸 수 있어서 좋다고 합니다. 현대인들은 치아 관리에 신경 쓰지만 양치질의 필수 요소인 치약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는 몸에 해로운 성분을 배제하고 주경과 프로폴리스 등 자연유래 성분이 들어간 치약으로
치아 건강을 챙겨보는 건 어떨까요? 길을 걷다 보면 새로운 건물을 짓기 위해 공사를 하는 현장을 쉽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자주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건설 전문 변호사와 함께 건설 분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길을 걷다 보면 쉽게 마주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건물일 것입니다. 건물마다 높낮이나 디자인은 제각각이지만 하나의 건물이 완성되기까지 오랜 기간 동안 수많은 노동력과 자본, 건설 자재가 투입된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건설 공사 자체가 시장 경제나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각종 건설 분쟁이 발생하기 쉽다고 합니다. 복잡한 건설 분쟁을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서울에 위치한 한 법률사무소. 이곳은 한국 변호사뿐만 아니라 미국 변호사와 회계사, 변리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모여 공동의 목표를 위해 매 순간 최선을 다하며 노력하고 있다는데요. 특히 전문가들 모두 상시로 협업해 사건과 관계된 여러 쟁점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6년부터 이곳에서 근무하는 김태원 변호사는 각종 건설 분쟁과 소송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뤄왔다는데요. 건설 분쟁 사건은 기술적으로 복잡할 뿐 아니라 큰 경제적 이익, 다수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경우가 많다는 특성이 있는데요. 시공 방법, 사업 구조, 계약 방식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분쟁이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건설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액 여부를 두고 도급인과 수급인 간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 또한 건설 분쟁 증가의 원인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설 분쟁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공사대금 미지급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상황에 놓였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까요? 공사비 미지급에 대한 대응 방법으로서 흔히 고려되는 것으로 저당권 설정 청구권과 유치권이 있습니다. 저당권 설정 청구권은 수급인이 공사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도급인에게 목적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유치권은 공사비 채권이 변제기에 달한 때에 그와 결연관계에 있는 건축물의 인도를 거절하고 이를 유치할 수 있는 권리로 도급인을 압박하는 효과가 특히 강력하다는 점 때문에 수급인의 대응책으로 빈번히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강력한 효과만큼이나 성립 요건이 까다롭고 유치권이 성립할 수 없음에도 이를 행사할 경우에는 사후적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으므로 그 행사에 나아가기에 앞서 충분한 법률적 검토를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설공사 계약이 중도 해지되는 경우에 기성고 채권 중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 채권은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요? 수급인의 채권자가 기성고에 대한 공사비 채권을 압류하면 수급인이 이를 처분할 수 없고 도급인도 이를 지급할 수 없게 되어 또 다른 분쟁의 여지가 발생합니다. 다만 노임 채권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헌법적 요청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이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 상당액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면서 구체적인 금액은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산출 내역서에 적힌 임금을 합산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사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산출 내역서에 기재된 노임채권 중 해지에 따른 정산합의 당시까지 발생한 노임채권액을 합산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판례도 동일한 입장입니다. 최근 건설 분쟁이 사건 수도 늘고 분쟁 유형도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는데요. 건설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복잡한 건설 분쟁을 현명하게 해결해 나가길 바랍니다. 김태원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민간 공사의 계약 금액 조정 배제 특약 무효가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요? 최근 들어서 건설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계약 당시 합의되었던 계약금액 조정 배제 특약의 효력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구체적인 사안별로 계약 체결의 경위, 계약 당사자의 지위와 경험, 계약의 전체 내용 등 재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지만 판례가 아직까지는 물가 변동을 이유로 계약금액 조정 배제 특약을 무효로 본 선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계약금액 조정 배제 특약이 본질적으로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가격 변동의 위험을 각자 부담하기로 합의한 것인 점, 그리고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을 도급인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시키는 것도 부당한 면이 있는 점을 종합할 때 쉽게 그 무효가 인정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설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요? 건설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도급계약 체결 단계에서 미리 계약 내용을 상세히 검토하여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업 간 거래에 있어서는 이러한 조치들이 상당히 이행되고 있다고 평가되지만 경험이 부족한 계약 주체의 경우에는 도급계약 체결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해서 오랜 기간 분쟁으로 고통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계약 체결 단계에서는 당사자 간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계약이 제대로 잘 이행될 것이라고 믿기 마련이고, 또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당사자가 계약의 개별 조항을 세세하게 따져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건설 분쟁이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근본적인 원인은 적절한 규율의 공백으로 인해서 계약 당사자가 서로 다른 해석을 하게 되거나 상대방의 계약 불이행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데 있기 때문에 다소 번거롭고, 경우에 따라서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계약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후의 분쟁을 근본적으로 방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본인만의 사건 해결 노하우가 있을까요? 그간의 경험을 통해서 같은 사건이라도 변호사가 얼마나 정성을 다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단지 법적 분쟁의 승패를 넘어 의뢰인께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드릴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치아를 상실하게 되면 임플란트 수술을 고려하게 되는데요. 수술할 때 통증은 어느 정도일지, 수술 후에 부작용이 있지는 않을지 걱정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통증과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최소 절개 임플란트 수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우리의 치아는 매일 음식물을 잘게 부숴 소화기관의 부담을 덜어주고 발음을 정확하게 구사하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심미적인 부분에도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평소 치아를 건강하게 관리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노화가 발생하면서 점차 치아가 빠지거나 구강질환, 외상으로 치아를 상실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치아가 상실된 상태일 경우 임플란트 수술을 고려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데요. 불가피한 이유로 내 치아를 뽑게 되었을 때 이를 대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이 바로 임플란트입니다. 요즘은 임플란트가 대중화되면서 치료 비용이 많이 저렴해지기도 했고, 특히 만 65세 이상의 환자분들은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어 평생 2개까지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임플란트를 심으실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갈수록 더 많은 환자분들이 임플란트를 찾고 있는 추세입니다. 임플란트 수술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중 임플란트 수술 후 통증과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최소 절개 임플란트가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임플란트 치료를 생각하실 때 가장 걱정되시는 것이 바로 수술과 관련된 통증과 부작용일 것입니다. 특히 고령의 환자분들의 경우 전신 질환이 있는 경우가 많아 수술 후 지혈이 잘 되지 못하는 등 치유 과정에서의 여러 문제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최소 절개 임플란트입니다. 디지털 CT 장비 등을 통해 환자분의 뼈의 형태를 미리 분석하고 무의 수술 과정을 거친 후 실제 수술을 하기 때문에 구강 내에서의 절개와 봉합을 최소화할 수 있어 수술 후 부작용과 통증 등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최소 절개 임플란트 수술 과정을 알아보면 우선 CT 분석 및 모의 수술을 통해 환자 개인에게 적합한 임플란트 식립 위치를 결정하고요. 결정된 위치를 토대로 환자의 구강 내에서 절개 없이 수술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수술 후에는 엑스레이 촬영을 통해 계획대로 식립되었는지 유무를 판단하고 봉합 없이 마무리를 한다는데요. 그렇다면 최소 절개 임플란트와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는 수술을 하기 위해 별도의 장치를 제작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고 수술 시 장치가 들어갈 공간만큼 입을 더 크게 벌려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 최소절개 임플란트는 장치 제작 없이 의사가 직접 수술 부위 마킹법이라는 방법을 통해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환자의 비용적인 부담이 덜하고 수술 과정이 조금 더 편안할 수 있습니다. 두 수술 방법이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케이스를 잘 골라서 환자분에 맞는 수술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소실되면 재생이 불가능한 치아 건강은 잘 지켜야 하는데요.
만약 치아가 상실된 상태라면 오랫동안 방치하지 말고 치과에 방문해 자신의 치아 상태에 맞는 임플란트 치료를 받길 바랍니다. 김승모 원장과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잇몸뼈가 부족할 경우에도 최소 절개 임플란트가 가능합니까? 최소 절개법 수술은 이제 잇몸뼈가 충분해서 뼈이식이 이제 필요 없는 경우에 가장 적합한 수술입니다. 하지만 이제 잇몸뼈가 부족한 경우에도 최소 절개법 수술이 유용한 경우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잇몸뼈가 애매하게 부족한 경우입니다. 잇몸을 절개한 후 잇몸뼈를 노출시키고 다시 봉합하게 되는 일반적인 수술 과정에서는 최대 양측으로 0.5mm씩 총 1mm 정도 잇몸뼈가 이제 흡수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뼈이식을 할지 말지 이제 애매한 케이스에서는 추가적인 잇몸뼈 흡수를 방지하기 위해 절개 없이 최소 절개 수술을 진행하는 것이 남아있는 잇몸뼈를 지키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상악동에 뼈가 부족한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상악동에 뼈가 많이 부족한 경우에는 기존 수술 방법대로 한다면 잇몸을 굉장히 많이 절개한 후 광대뼈 바로 밑에 인공뼈를 넣기 위한 뼈 구멍을 형성한 뒤 그 구멍을 통해 인공뼈를 집어넣는 방식으로 뼈이식을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최소 절개법을 이용하여 수술을 한다면 그런 어려운 과정 없이 비교적 간단하게 상악동에 뼈를 만들 수 있습니다. 상악동에 뼈를 만드는 원리는 상악동과 뼈 사이에 존재하는 상악동 막을 들어 올리고 그 공간을 유지시켜 그 안에 새로운 뼈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최소 절개법을 이용하여 임플란트를 심기 위해 형성한 아주 작은 구멍만으로 상악동 막을 들어 올리고 그 공간을 유지시켜 성공적으로 뼈를 만들어냅니다. 남아있는 뼈가 굉장히 부족한 경우에도 충분히 적용 가능합니다. 치료 기간은 얼마나 잡는 게 좋을까요? 치료 기간은 이제 일반적인 임플란트와 이제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잇몸을 절개한 후 잇몸뼈를 노출시키게 되는 일반적인 수술 과정에서는 잇몸뼈의 혈액 공급이 일시적으로 줄어들어 잇몸뼈와 이제 임플란트가 단단하게 유착되는 데 시간이 좀 더 걸립니다. 하지만 최소 절개 임플란트에서는 그런 것이 없어 좀 더 빠른 보철 완성이 가능합니다. 치과를 선택할 때는 어떤 점을 고려하는 게 좋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제 임플란트 식립 경험이 있는지, 오랜 기간 한 자리에서 임플란트를 잘 관리해 왔는지, 임플란트 보증 기간, 쉽게 말해 그 치과의 임플란트 AS 규정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시면 좀 더 선택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서 로봇의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산업 현장에서나 볼 수 있던 로봇들이 이제는 우리의 일상으로 파고들고 있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오랫동안 로봇 산업 발전을 이끌어온 곳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산업혁명이란 18세기 영국에서부터 시작된 기술혁신과 사회경제 구조의 변화를 뜻하는데요. 현재 우리는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으로 이루어지는 4차 산업혁명을 맞이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수많은 기술 중 로봇 분야가 점차 성장하고 있다는데요. 과거에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동작을 수행해왔던 로봇이 이제는 스스로 차량을 운전하고 환자를 진단하며 음식도 만들어주며 사람의 일상적인 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서울에 위치한 한 협회. 이곳은 1999년 설립한 이래 국내 로봇 산업 발전을 이끄는 로봇인의 동반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데요. 회원사를 위한 연구, 개발 사업과 로봇 관련 인력 양성 사업, 그리고 로봇 전시회 및 국제협력 사업과 로봇 조사 통계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운영하고 있는 로봇 전시회는 2006년 1회 개최를 시작으로 올해 18회째 개최를 진행할 예정이라는데요. 제조업용 로봇과 물류 로봇, 스마트 제조 솔루션 등 다양한 로봇이 전시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국제 로봇 경진 대회와 컨퍼런스까지 동시에 진행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국내 및 해외 비즈니스 상담회와 전시 기간 중 신제품 홍보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 다양한 마케팅 지원 프로그램도 실시한다는데요.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시회는 올해 2006년 1회 개최를 시작으로 올해 18회째 개최 예정입니다. 다가오는 10월 11일 수요일부터 14일 토요일까지 일산에서 개최되며 300개사 800부스, 참관객 4만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시회, 경진대회, 컨퍼런스 3가지 큰 행사로 구성되며 현장에 오시면 다양한 볼거리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동시에 로봇 사업 종사자들을 위한 비즈니스 상담회 등 다양한 부대 행사를 진행 예정입니다. 로봇 전시회에 참가한 업체들 중 고령자와 치매 위험이 있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탁상형 인지훈련 로봇을 개발한 곳이 있다는데요. 저희 기업은 돌봄 로봇 전문 기업입니다. 이미 10년 전에 창업을 했고요. 사람하고 상호작용하는 그러니까 교감을 하는 기술을 가지고 치매 예방 로봇을 이미 개발해서 치매 안심센터나 보건소에 이미 공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저희들이 더 크게 관심을 갖는 분야는 어르신들을 돌보고 또 인지훈련을 통해서 치매 예방을 하는 그런 가정용 돌봄 로봇을 이미 개발해서 전국적으로는 약 300여 개, 그러니까 노인종합복지관이나 경로당이나 아까 치매 안심센터나 보건소 등에 이미 공급해서 활발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에서 개발한 제품은 뇌기능 활성화와 치매 예방에 도움을 주는 로봇으로 단계별 인지훈련 콘텐츠 및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복약 알림 등 각종 생활 알림은 물론이고 고령 친화적인 감정 대화와 모션 인식 기반의 콘텐츠 그리고 생체 데이터 체크까지 가능하다는데요. B2B라든가 B2C로 어떤 개인 소비자한테도 널리 알려야 되겠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성과가 있거든요. 그런 성과를 바탕으로 전시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키워드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로봇을 꼽을 수 있는데요. 앞으로도 우리의 일상을 좀 더 안전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로봇들이 개발되길 기대해 봅니다. 조영훈 부회장과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주요 추진 사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사업의 주요 핵심 키워드들은 시장 지원과 그리고 커넥터 연결에 관련되는 내용들입니다. 로봇 기업들이 관련해서 기술을 한 단계 한 단계씩 도약시키는 역할도 중요하고요.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이제 민간 자율적으로 대기업과 앵커 기업이 주도하는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하는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해외 진출을 여기에서 기반을 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이제 커넥팅 관련되는 부분들은 로봇 관련되는 지원 기관이 대단히 많은데 그 지원 기관 간에서의 허브 역할들을 저희 협회가 좀 잘 수행하면서 최적의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주변에서 로봇이 참 많이 보이던데 로봇 도입이 어디까지 확대될 걸로 보세요? 제3차 지능 로봇 기본 계획에 의하면 제조용 로봇 관련되는 부분이 전기, 기계 이런 쪽을 중심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말고도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서 뿌리 산업이나 아니면 식음료를 확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서비스 로봇 관련되는 부분도 청소 로봇을 중심으로 했는데 지금 실외 배송이라든지 물류라든지 아니면 방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어떤 정책이 이어지려면 이런 제도 개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제도 개선이 금년 초에 첨단 로봇 제도 개선 관련되는 부분이 규제 완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지다 보니까 인간이 상상하는 대단히 많은 로봇들이 조만간 우리 현실에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로봇으로 인한 일자리 축소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로봇 관련되는 부분은 일자리 축소 관계는 시장 형성된 다음에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이 형성된다는 의미들은 보통 대량 생산 체제가 구성돼야 되는데요. 시장을 여는 것은 첨단 기술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구성원의 사회적 합의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사회적 합의는 어렵고 더럽고 위험한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일자리 중과 축소되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름철에 즐겨 신는 샌들이나 슬리퍼 같은 신발은 족저 근막염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족저 근막염은 족저 근막에 지속적인 충격이 가해져 염증이 생기는 질환을 말하는 건데요.
예방하기 위해서는 발볼이 넓고 쿠션이 충분한 신발을 신어야 하고 30분 정도 걸었다면 10분은 쉬어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앉아있을 때도 엄지발가락을 올렸다 내리는 운동을 하면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다양한 소식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